혼란스러운 이 나라에서 우리 여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은 없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교회 공부방에서 글을 배우며 바깥 세상에 대해 알게 되었죠. 당장 생활을 위해 닥치는 대로 빨래도 하고 남의 집 식모살이하며 음식과 청소도 마다하지 않았고 추운 겨울 시장에서 물건을 팔기도 했습니다. 배운 게 없어서 집안이 가난해서 악착같이 살았는데 미국으로 시집을 가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수많은 여인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망망대해를 건너 얼굴도 모르는 남편을 찾아 이역만리 하와이로 향했습니다. 1905년에 하와이에 있었던 5천여 명의 우리 한인 중에 독신 남성이 90%였어요. 당시 하와이에서는 하와이 원주민이 이민족과 혼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결혼 문제가 큰 사회 문제가 되었죠. 하와이 초기 이민자와 한국에 있는 여성이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혼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사진을 교환하면서 결혼한다고 해서 사진 신부라고 부르게 돼요. 하와이로 왔던 사진 신부들은 기초적인 근대 교육을 받았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정이 안정되면서 사회운동에 투신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와이 한인사회가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 신부의 하와이 도착을 하와이 한인사회의 두 번째 물결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모른 채 빛바랜 사진 한 장으로 맺어진 인연이지만 가슴 한켠에는 희망과 기대를 안고 하와이로 향했습니다. 낯선 미국 땅에 내려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중매인을 따라 남편을 만나기 위해 사탕수수 밭 근처 교회로 향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이 낯선 남자가 저의 평생의 동반자가 되고 이곳 하와이가 저의 집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을 서약했습니다. You may now join hands as husband and wife. 언제나처럼 일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나를 맞이해주는 내 사람이 있어 집에 온기를 느낄 수 있었소. 힘든 일도 함께하며 서로를 의지하니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지. 여전히 팍팍한 살림이었지만 매일 희망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보냈다오. 그렇게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기 시작하니 이민자의 삶에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꽃피울 수 있었지. 성실함과 끈기로 하와이 땅에 자리 잡아가는 한인 사회에서는 어느새 집집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생활의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했다오. 또 저녁이면 된장 끓이는 냄새가 퍼져나가면서 이곳은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닌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갔소. Thank you, I will. 현지 교회를 주축으로 서로 돕고 교류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니 이 땅에서도 형제 자매들이 생긴 듯하였소. 한인교회는 고된 이민 생활에서 위안과 친목을 제공하는 사회적 중심지로 우리 한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 하와이에 가셨던 분들은 65개 농장 중에 38개 농장에 배정돼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 배정된 농장에 한인이 10명 이상 있으면 동회라는 걸 조직해서 동장과 사찰을 선출해가지고
자치를 하셨어요. 이 여러 개의 동회가 모여서 이제 한인 단체를 조직하게 돼요. 주로 구국 정신을 고취시키거나 우리 민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 이런 걸 목적으로 한인 단체가 1907년까지 24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모국의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1907년에는 군대도 해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24개 대표들이 차이나타운에 모여서 5일 동안 회의를 해요. 그래서 전부 다 해산을 하고 하나의 단체로 통합을 시키게 됩니다. 그게 하와이 한인 합성협회예요. 더운 곳에서 일을 하고 또 이 사탕수수가 굉장히 억세서 A4 용지에 베이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베이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겉옷을 입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빨래를 해야 되는데 한 달 세탁비가 $1에서 $1 50센트. 자,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5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또 처음 2년은 이제 내가 하와이에 올 때 빌린 대출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한 달에 $15를 받아도 $2에서 $3 정도 남는데 그 중에 $1 이상을 독립자금으로 출연을 해 주신 거죠. 조국을 떠나 2억만이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린 것도 수십 년. 하지만 우리 가슴 속에는 단 하루도 조국을 잊은 날이 없었지. 일본에게 나라가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월급을 모았지. 우리는 반드시 자주 독립을 이뤄내야 합니다. 빼앗긴 내 나라를 되찾는데 내 피땀 한 방울이라도 보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 내 입에 들어갈 것 하나 덜 먹고 덜 입으며 악착같이 모았던 것은 단지 돈이 아니라 해방된 조국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었다오. 1902년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 유학을 목적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옵니다. 근데 안창호는 한인들의 생활을 보고 유학을 포기해요. 그래서 오렌지 농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한인들이 함께 사는 파차파 캠프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민족 최초의 코리아타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창호 선생이 창립했던 공립협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있는 한인단체가 통합운동을 전개하게 돼요. 그래서 1909년에 국민회라고 하는 단체를 발족시키게 됩니다. 그 이듬해 1910년에 대동보국회가 흡수되면서 이제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흩어져 있던 우리의 힘과 소망을 하나로 모은 곳, 바로 대한인국민회였소. 그곳은 단순한 단체가 아닌 우리 민족의 목소리를 내고 독립의 불씨를 지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바로 그 염원이 모여 만들어진 우리 민족의 희망이었소. 이때 발행된 신한민보는 국제사회에 우리 한인들의 목소리를 전할 뿐 아니라 독립의 의지를 고취시키고 단결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눈과 귀였지. 이분들은 의무금을 걷어서 당신들의 주권을 스스로 지켜나갔고 독립자금을 모아서 독립군 부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19년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로서의 역할을 했던 게 대한인국민회입니다. 대한인국민회를 중심으로 조국의 독립을 향한 염원은 태평양 너머에서도 타올랐소. 하루 품삯과 쌈짓돈들이 모인 독립자금은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독립군에게 전달되었지. 일본과 연해주, 그리고 상해와 만주까지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건 여정이었소.
독립자금은 어두운 밤, 은밀한 접선을 통해 전달되었고 이 어둠을 밝힐 한 줄기 빛이 되길 바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오. 이제 미국에 계셨던 동포들과 안창호가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세팅을 마무리 지은 거죠. 즉 하와이 노동자 또 미국에 계셨던 노동을 통해서 번 돈을 독립자금으로 내주시기도 했지만 그분들이 낸 독립자금과 애국금, 혈성금 같은 그런 자금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광복 때까지 끝까지 책임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도록 이제 밑거름이 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주권을 지키고 또 자신들의 권리를 지켰던 그 한인 단체가 미주 한인 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독립을 이뤄낸 소식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바람처럼 전달되었지. 이영만리 가슴에 묻어두었던 서름과 그리움이 눈물로 터져나와 기쁨이 된 순간이었소. It is a day of freedom, my dear.